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쇠렌 킬케고르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이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절망은 자기 자신의 병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를 보인다.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 이를 알지 못하는 형태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 이를 원하지 않는 형태와 자기 자신이 원하는 형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대하여 절망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가장 깊은 절망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상황은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입니다. 인간은 영혼에 대한 시간적 존재이며 무한에 대한 유한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너무도 짧은 순간에 머물다 가는 것이요. 무한한 공간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은 지극히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를 비유하여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의 일어남이며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으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살고 있다는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을 유예해 놓은 것이다고 인생무상을 비유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과 같고 바다 위에 떠있는 물거품과 같다. 낙엽과 같고 갈대와 같고 바람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은 속세를 떠나 입산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으며 현세를 비관하며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비유한 예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 도달했습니다. 겨우 절벽에 널려있는 넝쿨을 부여잡고 아래를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아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는 넝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차례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는 벌 한 마리가 나그네의 입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절망에 빠진 자신을 잊고 단맛에 취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며 사자는 인생이 끝나는 죽음을 말합니다. 칠렁쿨은 인간의 수명이며 갉아먹고 있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이며 꿀 한 방울은 잠시 즐기는 인생의 쾌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같은 인생의 절망에 대한 태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절망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절망을 괴로워하는 사람과 절망을 거부하는 사람과 절망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더 깊은 절망은 자기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질보다 실존이 우선한다는 그의 유명한 철학적 명제는 깊은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아를 상실하고 타의의 굴레에 갇혀 사는 절망에서 자신을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을 팽개치고 이끌려 살고 떠밀려 사는 인생이 더욱더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과 정면 대결해서 고뇌하고 고독을 밥 먹듯이 되씹으며 산다고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그 절망을 수행하고 사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절대자와의 관계 회복을 하면 절망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는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절대자의 실존을 믿고 절대자를 사랑하면 인간이 처한 실존의 절망을 넘어 절대자처럼 거룩한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절대자를 믿는 것은 무엇이며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유실론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의 상황을 체험하고 고뇌하기 전에 하는 물음과 그 이후에 하는 질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절망을 숙명으로 걸치고 사는 불쌍한 실존은 오늘도 바람과 구름처럼 고독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